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입장에서 요로결석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로결석은 증상이 없는 환자부터 분만의 고통보다 더 심한 통증 때문에 참지 못하고 응급실에 가는 경우까지 증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또한 다른 질환과는 달리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 50% 이상에서 다음에 다시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결석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한 질환입니다. 즉, 결석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고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검사를 통해서 결석을 진단할 수 있는지, 또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치료 방법들의 장단점과 어떤 경우에 그 치료 방법이 적용이 되는지, 또는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는 결석을 어떻게 검사를 하고 최충격파 쇠수술 같은 어떤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앞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앞으로 비슷한 어떤 통증을 경험하시더라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설명드려야 되지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진료실에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와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로결석 때문에 진료를 받으실 때 병원에서 신장결석, 요관결석, 요로결석이라는 용어를 듣게 되실 겁니다. 아마 일반인들이 들으셨을 때는 상당히 어렵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자주 재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변이 지나가는 길, 즉 신장, 요관, 방광 등에 있는 돌을 통틀어서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이 요로결석은 위치에 따라서 다시 신장에 있으면 신장결석, 요관에 있으면 요관결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미지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로결석은 소변이 지나가는 길의 모든 결석을 통칭해서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 신장에 있으면 신장결석, 요관에 있으면 요관결석, 방광에 있으면 방광결석이라고 합니다. 즉, 이 모든 결석을 통틀어서 요로결석이라고 하는데, 소변이 만들어지는 신장에 있으면 신장결석, 소변이 내려가는 요관에 있으면 요관결석, 소변이 모아지는 방광에 있으면 방광결석이라고 합니다. 요로결석은 실제 모양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인데요. 요로결석은 성분에 따라서 칼슘이 많은 결석은 이처럼 엑스레이상에서 보이는 결석들이고요. 칼슘이 없어서 요산 성분으로 구성된 결석은 엑스레이상에서 결석이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석은 색깔과 모양, 크기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내시경으로 신장이나 방광에 들어있는 결석을 본 사진인데요. 이건 방광에 들어있는 방광결석이고요. 신장에 들어있는 신장결석을 내시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 가느다란 요관 안에 박혀있는 요관결석의 사진들입니다. 요로결석의 대부분은 신장에서 초기에 생성됩니다. 신장에서 결석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과정을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결석 생성을 촉진시키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에 고여있는 소변이 농축이 되면 농축된 소변에 들어있는 작은 크기의 이런 다양한 결석 성분들이 서로 뭉쳐져서 결석이 이루어지게 되고,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결석을 신장결석이라고 합니다. 결석을 만드는 성분들은 시스틴 성분, 인산칼슘, 수산칼슘, 요산 성분 등 다양한데요. 이런 결석을 만드는 성분들은 정상적인 소변에도 존재하지만 농축된 소변에는 많기 때문에 농축된 소변에서 결석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와 반대로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이 농축되지 않게 되면 신장 안에도 결석이 잘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신장 안에 결석이 생겨서 증상이 없지만 요관으로 내려오게 되면 요관결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요로결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처럼 다양한데요. 주로 물을 적게 마시거나 또는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나 직업의 경우에 소변이 농축되어 결석이 재발되기 쉽습니다. 또한 수산염이라든지 요산, 동물성 단백질 등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병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통풍이 있는 경우에는 소변에 요산 성분이 증가하여 요산 성분에 요산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 칼슘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칼슘 성분의 결석이 잘 생길 수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결석이 있는 가족에 결석이 조금 더 잘 발생하는 가족력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50% 이상에서 자주 재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증상이 없어도 결석이 재발되지 않았는지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서 하루에 약 2리터에서 3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 약 10컵에서 15컵 정도의 물을 마시면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소변이 배출되기 때문에 요로결석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마치 흐르는 물에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신장 내에 결석이 생성되지 않고, 만약 조그만 결석이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2리터 이상의 소변과 함께 조그만 결석이 배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을 마시는 것, 많이 드시는 것이 요로결석 예방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흔히 어떤 음식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와 레몬 주스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요로결석의 발생 원인인 염분, 수산, 설탕, 동물성 단백질 등은 가능하면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산이 많은 음식은 시금치, 땅콩, 초콜릿, 홍차, 당근 등 다양하지만 이런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결석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간혹 드시는 것은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유나 멸치 등의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고 권하였지만, 최근 연구 조사에 의하면 칼슘을 적게 먹는 사람들에서 요로결석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는 칼슘 섭취의 제한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하시는 질문 중에 맥주를 마시면 결석이 예방되는지 문의를 하시는데요. 맥주는 소변량을 일시적으로 늘려서 작은 요로결석을 배출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이뇨작용 후에는 탈수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요로결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요로결석 예방을 목적으로 드시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로결석은 위치에 따라서 신장결석과 요관결석으로 구분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 또한 다양합니다. 신장결석은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요관결석은 증상이 없는 환자부터 분만의 고통보다 더 심한 옆구리 통증이나 복부 통증 또는 허리 통증 때문에 응급실에 가는 경우까지 증상의 폭이 아주 다양합니다. 심한 증상 때문에 환자분들이 간혹 위험한 질환은 아닌지 당황하게 되지만, 요로결석은 적절하게 치료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질환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위험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미지를 보면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신장결석은 대부분 증상이 없고 요관결석은 통증이 동반되는지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장결석은 소변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결석이 요관으로 이동되어 요관이 막히게 되면 신장이 붓게 됩니다. 따라서 신장이 들어있는 쪽에 옆구리나 허리 또는 복부에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신장결석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 안에 들어있는 결석은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신장이 붓게 되는 경우에는 옆구리 통증이나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신장 내에서도 신장 결석이 소변의 흐름을 막아서 신장의 일부가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장 결석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신장에 염증이 동반되거나 신장 내부에 고름이 가득 찬 농신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특히 당뇨 환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신장결석이라고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요로결석은 왜 옆구리 통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 신장결석이 어느 날 갑자기 요관으로 이동하게 되고, 요관으로 이동된 결석은 요관결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요관결석에 의해서 이 요관의 굵기는 라면 면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결석에 의해서 쉽게 막히기 쉽습니다. 요관이 막히면 신장이 붓게 되고 신장이 위치한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간혹은 신장이 부어 있으면서도 옆구리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관결석의 경우에 갑자기 통증이 없어지거나 소변이 혈뇨가 나왔는데 혈뇨가 멈췄다 그래서 방치하시면 안 되고, 증상이 없이도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연 배출을 시도하시든 체외 충격파 쇄소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든 계속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면서 지켜보셔야 합니다. 요로결석의 증상은 다양하지만 특히 이 요관결석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뭐냐? 이미지를 통해서 요관결석 경우에는 왜 옆구리 통증이 동반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장결석은 소변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6가지 이미지는 요관결석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요관결석도 신장이 붓지 않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좌측 요관결석 때문에 요관이 막혀서 좌측 신장이 붓는다면 주로 좌측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는데, 일부에서는 허리 통증과 하복부 통증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관결석의 90%는 현미경에서 혈뇨가 나타나는데, 일부에서는 눈에 보이는 빨간 혈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요관결석이 방광 근처에 위치한 경우에는 오줌소태나 잔뇨감, 그 다음에 배뇨통, 빈뇨 등의 배뇨시 불편이 있을 수 있고, 간혹 음낭의 통증도 호소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요관결석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요관결석도 간혹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만약 좌측 요관결석 때문에 요관이 막힌다면 좌측 신장이 붓게 되고 주로 좌측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허리 통증이나 하복부 통증으로 표현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요관결석의 90% 이상은 현미경을 보면 혈뇨가 나타나는데, 일부에서는 눈에 보이는 육안적인 혈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오줌소태나 잔뇨감, 배뇨통, 빈뇨 등의 배뇨시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간혹 음낭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에서 소화기 질환과 상관없이 메스꺼움이나 구토와 같은 이런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분들은 정형외과 진료를 받기도 하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다가 비뇨기과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복통과 어떤 구토 때문에 내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비뇨기과에 오시는 분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멀쩡하던 남성이 요관결석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옆구리 통증과 구토 증상이 동반되어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가려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통증이 심하면 보시는 것처럼 기어다닐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이런 통증이 몇 분 또는 몇 시간
계속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시 나타나기도 하는 간헐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흔히 제일 심한 통증 세 가지를 말한다면 옆구리가 아픈 요로결석, 발가락 관절 부분이 심하게 아픈 통풍, 분만의 고통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중 제일 고통스러운 곳이 요로결석이라고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심한 통증과는 달리 적절히 치료한다면 요로결석은 위험한 질환은 아닙니다. 요로결석을 일반적으로 적절히 치료하면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지만 방치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합병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결석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2.5cm 이상으로 커진다면 일부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신장에 염증이 발생하는 신우신염 또는 신장 주위에 고름이 차거나 신장 내부에 고름이 차는 농신증이나 신장 주위에 농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에서는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녹각설이라고 하는 거대 신장 결석이나 당뇨 환자, 고령인 분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의 경우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연 배출을 시도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요로결석 환자분들은 무작정 방치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전문의가 권하는 간격으로 주기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추적 관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연 배출이 어려운 결석을 증상이 없다고 무리하게 자연 배출을 시도하거나 방치하시는 것도 치료를 더 어렵게 하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성분에 따라서 엑스레이상에서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로결석 검사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는데요. 환자분들이 이런 검사에 대해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요로결석이 엑스레이상에서 보이는 결석인지 보이지 않는지, 결석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크기는 어떤지, 지금 증상은 없지만 앞으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장 결석은 있지 않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하고 요로 조영술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적으로 복부 CT를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요로 조영술이라는 정밀 검사의 복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요로 조영술을 통해서 요로 결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신장과 요관이 얼마나 부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신장 기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이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어떤 추가 검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인지 지침이 되는 중요한 검사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을 설명드리면 오른쪽 신장에서 소변이 요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정상적인 통로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왼쪽 아래쪽 요관에 결석이 막혀 있어서 왼쪽 요관과 신장에 소변이 가득 차서 이렇게 확장되는 소변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쪽 사진에서는 양쪽 요관에 결석 때문에 요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신장 안에서 내려오지 못한 소변들이 가득 차서 신장이 부어있는 양쪽 요관 결석의 소변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요로중술이 간혹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는 결석을 체외 충격파 세속술을 할 때 결석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안 보이는 결석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장점이 있는 검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신장을 들여다보는 초음파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정상적인 신장의 이미지고 이쪽 이미지에서 하얗게 보이는 것은 신장 결석이 보이는데요.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는 신장 결석도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장이 얼마나 부어 있는지 또는 신장 안에
종양은 의심되지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하고 중요한 어떤 검사입니다. 또 이 검사 또한 신장 결석이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 체충격파 세속술을 하기 위해서 결석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점 때문에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는 신장 결석을 체충격파 세속술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요로 결석이 의심되지만 초음파와 요로 조영술 등의 정밀 검사를 했어도 확실하지 않으면 복부 CT를 통해서 결석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석이 아닌 다른 질환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검사를 설명드렸지만 교과서적인 설명일 뿐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시경 등의 추가 검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는 담당 비뇨기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신 이후에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치료 방법에 대한 동영상 내용은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어떻게 검사하고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꼭 담당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드리면 통상적으로 결석의 크기가 5mm 이하로 작고 통증이 경미하며 결석에 의한 2차적인 합병증이 없고 신장이나 요관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3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당한 운동을 하고 진통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연 배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측의 요로 결석이 있는 경우, 반대측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요독증이 있는 경우, 또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4mm보다 작은 요로 결석이라도 체외 충격파 쇠석술 등으로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연 배출을 시도할 경우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연 배출이 확실하게 될 것인지 언제 될 것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과 자연 배출 시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요로결석의 다양한 증상이 간헐적으로 재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점은 환자분들이 통증이 없다고 자연 배출된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방치하는 경우에는 신장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크기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고 결석의 크기, 모양, 위치, 그리고 염증과 합병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연 배출을 시도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 비뇨기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요로결석을 추적 관찰하셔야 신장 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자연 배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 배출이 되지 않거나 자연 배출을 시도할 수 없는 요로결석은 일부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체충격파 세속술로 1차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체충격파 세속술을 쉽게 설명드리면 환자가 충격파가 발생되는 기계에 옆구리나 하부부를 대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는데 체충격파 발생 장치에서 발생된 충격파가 피부를 통해서 신장이나 요관결석 위치로 들어가 신장결석이나 요관결석으로 전달되면 결석이 분쇄되고 분쇄된 결석 조각이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 치료법입니다. 이런 치료 방법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입원이나 마취를 요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하는데 성공률이 90% 이상이면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자연 배출이 되지 않는 요로결석은 대부분 체충격파 세속술로 1차 치료를 하게 됩니다. 충격파에 의해 어떻게 결석이 분쇄되는지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충격파에 의해 요로결석이 분쇄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동영상인데요. 체외에서, 즉 몸 밖에서 기계에서 발생된 충격파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신장결석이나 요관결석에 부딪히게 되면은 결석이 이렇게 조각으로 분쇄가 됩니다. 이 분쇄된 결석의 조각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체충격파 세속술 치료이고
나머지 큰 결석 조각이 남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체충격파 세속술을 시술할 수 있습니다. 체충격파 세속술 치료가 인정되는 기준은 3mm 이상의 요로결석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3mm 이상의 신장결석과 요관결석이 체충격파 세속술의 치료 대상입니다. 하지만 3mm보다 작은 요로결석 경우에도 양측의 요로결석이 있는 경우, 반대측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요독증이 있는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체충격파 세속술 등으로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체충격파 세속술은 마취나 입원이 거의 필요 없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성공률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 시술을 피해야 합니다. 요로결석 아래 요관이 막혀 있어서 결석이 배출되지 못할 경우, 또는 지혈이 되지 않는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 그리고 임산부 등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세속술을 금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체충격파 세속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일 흔한 질문이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는 요로결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입니다. 대부분의 엑스레이상에서 보이는 결석을 체충격파 세속술로 치료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는 요로결석은 결석 위치 추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체충격파 세속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체충격파 세속술을 쉽게 설명드리면 마치 사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목표물이 잘 보여야 명중시킬 수 있듯이 체충격파 세속술에서도 요로결석의 위치가 명확히 잘 추적이 되어야 충격파로 결석을 맞추어서 결석이 분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요로결석의 위치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충격파 세속술을 하는 방법은 있는데요. 결석이 보이지 않더라도 초음파나 요로 조영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결석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체충격파 세속술을 동시에 한다면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는 신장 결석이나 요관 결석도 체충격파 세속술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와 사진을 보면서 체충격파 세속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로결석 중에서 복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요관 결석 경우에는 엑스레이로 요관 결석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로만 요관 결석의 위치를 추적하려고 한다면 체충격파 세속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요로 조영술을 통해서 요관 결석의 위치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던 요관 결석의 위치가 요로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로 조영술로 결석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동시에 체충격파 세속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복부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는 요관 결석 경우에도 체충격파 세속술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부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는 신장 결석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는 신장 결석을 엑스레이로 추적하면서 체충격파 세속술을 하려고 하면은 체충격파 세속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체충격파 세속술 장비에 부착된 초음파를 통해서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는 결석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결석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충격파로 결석을 분쇄할 수 있다면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는 신장 결석 경우에도 체충격파 세속술을 시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로결석의 원인과 검사, 그리고 증상과 합병증, 그리고 치료와 예방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로결석은 적절하게 치료한 경우에는 위험한 질환이 아니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손상되거나 위험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동영상은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요로결석 환자분들께서는 치료를 담당하신 비뇨기과 전문의와 각각의 치료법과 그 치료법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상담하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